오. 요거군요. 벨리 어택. 그라가스가 그 영화의 결말이 이 엠마 스톤이 진짜 외계인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게 팩트냐는 거. 외계인이 아니요. 뭐가? 그런 제약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아하.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마느냐. 찰리 코크가 암살당했잖아.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지금 컨스피러시가 또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뭐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1980년도인가 90년도에 스네이크 아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암살당하는 캐릭터가 찰스 커클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예, 요거 릴스 쇼츠로 한번 찾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격투 전문가이자 UFC 애청자인 정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음모론 전문가인 조준호 씨께서 오늘 격투 전문가인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뉴스를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예. 하다 배치기 국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치기는 유명 힙합 듀오로 알고 있어요. 예, 탁씨랑 뭐 딴 분 하나 계시죠? 네네, 그분들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왼쪽과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퇴장하다 배를 맞대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 싸움 전문가로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사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격투하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고 제가 조금 더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을? 예. 있나요? 영상 요거?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시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 요거군요. 벨리 어택. 그라가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라가스 이 스킬이 지금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격투 전문가로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런 이제 배치기 그라가스 큐 스타일의 이런 파이팅은 네. 사실은 이제 한국 혹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이팅 스타일입니다. 동양계. 예. 왜냐하면 이제 조금 격투 강국으로 알려진 뭐 동유럽이나 러시아 그리고 혹은 미국 쪽에서는 바로 턱으로 죽방을 꽂습니다. 아니면 요런 이제 엘보 같은 게 나오죠. 엘보나 이제 너클 쪽으로 이제 어택이 가는데 한국 일본은 그래도 또 이제 뭐 유교와 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먹으로 바로 날리기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영상을 보니까 살짝 네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이 서로를 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오히려 때는. 스킨십이다. 오히려 좀 가깝게 좀 스킨십에 가까운 오히려 느낌이거든요. 스킨십이다. 왜냐면 이게 배를 한번 치고 네네. 얼굴이 거의 한번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위한 빌드업인가요? 이게 보니까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회 오. 그다음에 얼굴 안경이 서로 맞닿는 요게 있어요. 이거 알렉스 내지 클래식화의 음악을 깔면 또 굉장히 다른 숨겨왔던 나의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격투 전문가로서 이거 이탈리안 그 맙들이 만나면 서로 볼 뽀뽀하는 그 감성이거든요. 비주 느낌도 조금 소프라노스에 많이 나와요 이거. 비주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뭐 격투 전문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국회 싸움 전문가로서 그 전에 있었던 싸움들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소프트하다. 꽤 스킨십 레벨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뭔가 좀 요런 이제 파이터분들을 보면서 그때는 아니다. 네, 그럼 최강자를 가려야 이게 조금 더 기강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네. 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Nasty Who Wants Smoke Sponsored by Nasty. Nasty Vape. 뭐 짠 한번 하고 가실까요? 네. 뭐 전담 짠 한번 하고 가시죠. 아니 이게 이게 좋은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촬영하면서 전담도 필 수 있고 많이 고맙네요. Slow blow. Thank you. Thank you.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Who Wants Smoke 가시죠. 네. Who Wants Smoke가 이때 이 코너가 무슨 코너냐면은 네네. 강자를 가리는 코너. 네. 과연 누가 최강자인지. 네네. 심플하네요. 최고의 정치 싸움꾼은 1번 가겠습니다. 강기감님 대 박계동님이 있으세요. 저거 범선이 형 아니야? 왼쪽 조규문 선생님하고 전범선 합쳐놓은 것 같은데 요건가요? 오케이. 범선이 형. 예. 이게 과거에는 이런 배치기 정도는 기사에도 안 떴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 쇠파이프 아니면은 공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일단 테이블
그러니까 저런 좀 이제 약간 그 제프 하디 혹은 매트 하디 ECW, WW에서 보였던 그 정도 무브는 나와야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야, 상 없나요? 좀 봅시다, 좀 봅시다. 국회 사무총장 난입을 해서 오. 바로 그냥 테이블을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기강님이 기강을 세게 잡으시네. 요 짤 유명하죠. 공중부양 짤. 공중부양 알죠. 근데 뭐 일단 저의 테이크는 이제 강기감님께서 이런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네. 공중 어택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량 한복 일단 그 포스가 있으시네요. 그쵸, 확실히. 그쵸. 그러면서 좀 그 양반 포스로 싸대기 90도 싸대기 앵글 보이세요? 저거는 쉽게 나오는 연출은 아니거든요. 저건 WWE 레슬매니아 포스터에서 봤던 플라잉 장면인데 찹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네네네. 정도는. 네. 근데 뭐 저의 일단 인사이트는 그 아까 테이블 사건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한복을 입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교적 예의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다기보다는 비생명적인 물체, 책상 혹은 의자를 때리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신사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호로씨야 전혀 그렇다 안 해요. 말씀 한번 하시죠, 호로씨.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그 뒤에 더 충격적인 클립을 찾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전범선형 클립인가요? 예. 테이크다운을. 아니 근데 왜 일단 강용석 선생님이 먼저 내리치셨네. 네. 근데 왜 애꿎은 다른 분을 근데 왜 애꿎은 사람을 테이크다운하는 거죠, 이거? 이분이 좀 불도저식 그게 있네요, 일단. 아니 저분은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바로 싱글렉 테이크다운이 들어가는 게 아니 근데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좀 싱글렉 테이크다운이 사실은 인간의 자연적인 무브먼트 나오지는 않는 것이고 특별한 좀 훈련을 받아야만 제가 봤을 때 건데. 씨름 계열이신 것 같아요. 씨름 안다리를 계열이다. 넣으시네. 아하. 딱 하면서 이제 왼쪽 저기 니를 딱 잡으면서 넘어지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씨름 계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의원님들이 다게스탄 입국 사실이 있나요? 따로 훈련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비생명체를 들고 덜악 감성으로 조화까지 가는 느낌. 이야, 오케이. 일단은 근데 저는 좀 강한 아우라가 느껴지긴 합니다. 일단 인상이랑 전반적인 그 뭐라 그러죠? 깡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네네. 깡기감님이 그거는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좀 그래플링적인 측면에서 좀 요즘 UFC 트렌드도 사실은 뭐 이슬람 마카체프라든지 하빕 눌마고 메도프 같이 다게스탄계 레슬링 그래플링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요즘 좀 메타예요. 그라운드 파이팅이 중요하죠. 네네네. 그런 면에서 싱글 테이크다운에 좀 높은 점수를 주는 바이고. 그럼 이제 다음 분은 누구죠? 아까 근데 처음 번에는 일단 그 강기감님 대 다른 분이 있었어요. 강용석님인 것 같습니다. 아까 거는 강용석님이요. 근데 강용석님이랑 사실 뜬 건 아니에요. 보니까 강용석님 옆에 있는 분을 이분은 그냥 집에 잘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저희가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네. 아까 윗걸로 한번 가시죠. 박계동님. 박계동님. 네, 박계동님은 고개 테이블이었다. 근데 이거는 뭐 피해자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공격을 하는 건 없나요? 일단 그러면 저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강기감님 드릴게요. 저도요. 네, 강기감님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나이가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74살이시다. 네, 근데 일단은 테이크다운 성공하신 거에 높은 일단은 점수 전반적으로 드리겠고. 저는 일단 운동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 공중부양이라든지 이런 버티컬 점프 이런 면에서 하복부 아질리티가 높으시네. 하복부 내지 햄스트링의 인대가 굉장히 강하다. 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빌드가 딱 봐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좀 배가 나오시거나 이런 느낌은 배치기는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 진짜 범선이 형인데? 해방춘 자주 보이시는. 알겠습니다. 다음 싸움으로 넘어가시죠. 네. 일단 1라운드는 강기감님이 승자시고 정봉준님 대 대 나머지. 나머지는 뭔 뜻이죠? 나머지는 아니 그럼 뭐야? 나머지는 뭔 뜻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약간 이제 1대 다 파이팅을 좀 구사를 하시는 그런 테크닉을 구사하시는 파이터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정봉주 의원님. 이건 마치 뭐 거의 스파르타 대 페르시아군을 연상시키는 300인데. 1당백인데 봅시다. 와 이게 기세가 중요해. 욕강은 깡기갑 선생님의 비교에도 견줄만한 그런 레벨의 맞아요. 깡인 것 같은데. 몸짱에 식스팩까지. 실질적으로 근질이 근데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 나이에 저렇게 쉽지 않거든요. 운동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교도소 독방에서 맨손 헬스로 식스팩. 오호. 요거는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팔굽혀펴기 하루 1000번씩 하고
상하체 단련을 단련하고- 위해서 물 페트병을 들었다. 쿠팡 배달하신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예. 가슴, 등, 어깨, 팔다리 근육 분할 운동, 무거운 것보다 정확한 자세 먼저, 한계 넘어서는 여기로 극한까지. 어려서부터 축구, 축구, 쿵후, 복싱 등 맞는 맞는 MMA 맞으시네요. 네네, 이분은 이제 어쨌든 실질적인 운동적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파이터로서 저는 이제 격투 전문가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저는 데디케이션 굉장히 의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깡, 예. 예, 깡을 보시는구나.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뭐 한두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10전, 20전, 100전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코너 맥그레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죠. 이제 그쵸. 성공을 했지만 데디케이션이 부족해서 바로 이제 나락을 갔는데, 요 그런 분은 이제 말씀을. 이거 보세요. 이제 감옥에서 또 또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혹독한 수련을 병행했다는 거에서 그쵸. 이제 이평 뭐 독방에서 사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앤드루 뭐 테이트급 아니면은 예. 근데 영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기세는 봤지만 파이팅 스킬적인 면모로는 저는 본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좀 짐작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데디케이션적인 면에서는 미래에 굉장히 가치 있는 파이터가 될 수도 있다. 정봉주 이렇게 의원님. 보이고 피지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가슴 저는 근육이랑 그러면 승모 라인이. 강기감님에서는 좀 정봉주님이 일단 높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분들 다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공중부양까지 합니다. 네, 다음 걸로 가시죠. 뒷살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강기정 대 김성회 요거 한번 이야, 보시죠. 근데 저는 좀 어떠한 패턴을 지금 봤는데 네. 강 씨가 어. 흔하진 않은 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강 씨가 조금 파이터 리스트업에 좀 많이 올라오네요. 강고트 썰. 네네. 네. 김성회님. 이분은 목이랑 일단 전반적인 그 뭐라 그러죠? 그 아구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게 좀 많이 예. 두꺼우십니다. 일단 예. 그 손가락 두께가 예. 말이 안 됩니다. 매 이분은. 정도 돼야 저 정도 나오거든요. 예, 손가락 예. 두께가 저건 이제 사실 반지 예. 14호 이상이에요. 예, 저 예. 폴란드나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쪽에서 많이 보이는 손 골상인데. 저거 쿠팡 배달 많이 하지 않으면 저거 기우기 힘든 네. 걸로 요분은 알고 근데 있는데. 육군 보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육군 보병학교가 이제 그 시절 육군 사관학교인가요? 육사를 나오고 중년까지는 오호. 진급 특급 고스만을 거쳐가서 이상의 사회 별을 다는 게 기정 사실이었던 사실이었다. 유명한 장교. 와 이분은 고트네요. 이상이 사단장 회하에서 직접 참모했을 때 어쨌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평가를 쫓겨나서 박찬주랑 교체당하게 좀 된 인어 드라마가 있었다라고 태양인 보이고 계열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한 번에 4-5명 맺혀 한 나라의 괴력. 한 나라의 괴력. 김성애가 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어떤 네. 네네. 무시무시한 힘은 22일 오후 3시 20분쯤 민주당이 쇠사슬로 손잡이를 묶고 봉쇄했던 국회 본회의장 옆 출입문을 김 의원이 같은 당 정태근 의원과 함께 뜯어내 바깥에 있던 잠깐만, 이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저 진입하게 됐다. 정태근님 손골상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아, 요분은 살짝 얹힌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 좀 아니네요. 목 아. 두께와 귓볼 떨어진 라인이 똑 일치합니다. 이분도. 목 두께는 잘못 봤네요, 제가. 이게 사실은 안경만 썼다 뿐이지 안경 네. 벗으면 또 어떤 눈빛을 갖고 어떤 야수성을 지니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맞아요. 이분이 두 분이서 이거를 와. 요분 세다. 아니 그 눈에 그 도끼가 그 육사 트레이닝을 거치신 분이네, 확실히. 강기갑 선생님은 주먹이 먼저 나오셔. 그리고 약간 이제 아까 말했던 벨라루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스타일의 저런 파이팅이 많은데 졸렬하게 뒤로 도망치는 강기정한테 바로 달려가서 원펀치를 꽂아버린. 야, 이건 뭐 강 나왔네요. 어휴. 아이고 바로 이제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나라에 힘을 많이 쏟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들. 그러게요. 법 네네. 하나 통과시키려고 지금 쇠사슬을 뜯고 맞아요. 어떻게든 지금 같은 당대랑 갱업을 해가지고. 예. 얼마나 저는 모든 멋있습니까? 정치인분들 진짜 존중하고 서포트합니다. 네, 네네. 저는 그 동물 국회 다시 브링백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빅하게 가자. 법을 예. 그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그 법은. 원펀치를 맞은 강기정은 그대로 다운이 되고 열이 받았는지 아무 상관없는 국회 경위한테 폭행 미션에서 이거는 잠시만요. 이걸로 경비 강냉이가 몇 개 나갔다고 이 사람은 점점점. 왜 때린 거야? 그냥 아무 상관 그냥 띠꺼웠나 보죠, 뭔가. 근데 이거는 김성애님의 강력함을 또 증명하는 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굴 때리면 화가 났어. 근데 차마 그 육군 중령 출신한테 주먹이 안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애꿎은 경리한테 이제 주먹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파이백 못하는 예, 돈으로 예. 막았으니까. 뭐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어쨌든 그분에게 주먹이 바로 왜냐면 나를 때린 사람한테 주먹이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내추럴한 인간의 본성인데 네. 그 본성을 억누르는 저 손가락 두께 와, 그리고 이건 눈썹. 진짜 야 근데 인상이 장난 아니긴 하다 이 사람. 산이 2개가 있네요. 예. 눈썹에. 그러니까 강기갑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체구가 크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뭐 근육질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뭔가 이런 깡 그리고 그렇죠. 다수의 실전 경험을 베이스로 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깡 플러스로 이제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냥 힘이 강해 보이시는 그 포켓몬의 그 왜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꼬마돌 꼬마돌 계열이신가요? 그 꼬마돌 진화 버전 뭔지 아나요? 대구리 정도? 딱구리 대구리. 대구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구리 정도. 대구리. 네, 어쨌든 두께방에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노다웃. 예, 노다웃입니다. 노다웃 김성애 형님으로 지금 네네. 지금 추려지는 것 같고. 예, 선배님. 예, 선배님으로 이제 추려지는 거 예. 다음 있나요? 요거는 김성애님을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하순봉 vs 하순봉 김호일. 요거는 시니어 대 배틀이네요. 예, 84 대 한번 82기 보시죠.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분은 또 어떤 이 표정이 네네네. 이거 뭐 그 때리시는 분인가요? 그 둘 다 지금인 거예요. 아하, 저 네네. 때리시는 분. 오. 비치 니키 슬랩을. 플라잉리 누구죠? 요 두 분 플라잉이 중에서는 왼쪽이 누구예요? 김호일. 네, 저는 요 선생님. 분에게 좀 두 분의 배틀에서는 요 분에게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플라잉리로 명치를 가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근데 잠시만요. 오른쪽 발로는 남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급소를 공격하는 아하. 더블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실전에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는 테크니션입니다. UFC에서 좀 이렇게 뭐 보호대 차고 이런 거 없어요. 저 플라잉리를 하는 구두를 척 그냥 꽂아야죠. 그냥. 예, 플라잉리를 하는 척 하면서 바로 급소를 가격하는 요 점은 와. 굉장한 테크닉으로 보이네요. 요거는 테크닉적으로는 1타 2피. 네네네. 김호일 선생님. 근데 이분 착장이 장난 아닌데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정당을 볼 수가 있나요? 노인복지다. 오, 세다. 오. 아까 그 강기갑 님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그쵸? 이거 팩트 체크 좀 해봅시다. 한국농어민당. 별명이 잭스. 이 스킬 돌리면서 회피 예. 하시면서 예. 이제 잭스키로 공중부양하는 느낌. 그는 강달프 쿠사나기 사이슈. 지금은 한국농어민당. 오. 노인복지당, 한국농어민당. 이거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예.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되게 그 물고기 잘 잡게 생기시긴 네네. 했어요. 다음 네. 리스트업 한번 봅시다. 네. 끝인가요? 끝인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하시죠. 예, 예, 저희 저는 후원 스모크 뭐- 했는데 여기서 가장 고트 이분이랑은 전담 맞담 못하겠다. 전담을 꿀꺽 연기를 삼켜야 되거든요. 안으로 이제 깊게 내실 수밖에 없는. 저는 네. 강기갑 선생님 하겠습니다. 오. 왜냐면 이제 김성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페셔널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입니다. 군대 그 육군 사관학교도 갔고 실질적으로 손가락 두께가 일반인의 1.7배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깡이나 이런 자신감들이 그런 좀 교육이나 혹은 육체적으로 타고난 조건 베이스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손가락 두께가 스티븐 시걸급이거든요. 시걸 예. 시걸 냄새가 많이 나긴 하네요. 아니 예. 저 정도면은 나무로 저걸로 뱉다고 할 수가 있죠. 시걸이 그쵸. 그런 트레이닝 많이 했잖아요. 카라테 하시면서.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UFC 애청자인 입장에서는 뭐 왜 애청하겠습니까? 키 172에 사실은 이런 조금 육체적인 스페이스에서 많은 각광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강함을 꿈을 꾸는 건데 제가 만약에 김성회 선생님 몸이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강기갑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연세도 있으시고 체구도 작으시고 뭐 이런 파이팅 백그라운드에서 오지 않았는데 공중부양을 하는 그 깡. 그런 면에서 뭔가 스모크를 했을 때 뭐 두들겨 맞은 상해적 진단서 주 일수는 김성회 선생님을 했을 때 더 길겠지만 뭔가 그걸 조금 더 롱 게임으로 봤을 때 더 뭔가 조금 그런 깡이나 이런 조금 이제 한 번 물면은 이제 놓지 않는 그런 좀 정신력적인 부분에서는 전 더 위험한 그러니까 파이터계 데이빗 고긴스다 라고도 보이는 거예요. Who's 저는 gonna carry the boat 하실 분. 그쵸. 어허. 아니 뭐 뭔 싸우면은 말인지 알겠네요. 맥스 할로웨이 펀치력이 더 세겠죠. 근데 정작 이런 좀 인간 대 인간 비프로 가자면 데이빗 고긴스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쵸. 뛰어서 와요 집으로. 예. 말 되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는 김성회 선생님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음. 사실 퍽업 하려면은 이분을 그냥
요걸로 끝나는 분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돼요. 예, 요걸로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판가름이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육체적인 도미넌스. 네, 김성현 선생님을 저는 후원 스모크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뽑기로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실 마주치면은 큰일 나죠. 안 조금, 돼요, 저거는. 네. 어깨 접어야죠, 사실은. 피지컬이. 알겠습니다. 네네. 네스티베이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코너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후원 스모크. 네, 동물국회 다시 한번 저는 리인스테이트 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네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근데 조금 좀 더 할게 이제 저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싸움 무대를 비단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아웃룩이 있기 때문에 좀 요 우크라이나 편도 좀 보고 싶거든요. 세계로 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화끈해요. 월드컵으로. 네, 배치기랑은 이거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사커킥 오른쪽 봐봐요. 어. 배치기가 나오는 앵글이 바로 이게 브롤이죠. 이거는 효도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웃긴 게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왜 다들 릴스 찍는 중 예, 그냥 예. 아이고. 옆에서 그냥 카메라 이거 왜 안 말리는 겁니까? 오, 쉣, 꽂혔다. 약간 꽂히니까 KO가 나오니까 인터뷰를 하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국회 지금 싸움 룰이 NHL입니다. 하키 감독. 예, 아이스하키도 싸우면 되는데 이제 한 명 쓰러지면 이제 심판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런 그라운드 룰로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제 한국에서의 국회 싸움보다 우크라이나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화끈한 것 같고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좀 기술적인 분석인데 저희가 뭐 오늘 얘기했던 거 중에 뭐 나와 있나요? 나온 거 있나요? 이게 그 이제 국회에서 벌어진 레슬링 싸움들을 니킥 여기 있네요. 니킥. 7번 니킥 치명적인 타격 기술 니킥 무릎차기의 힘은 주먹의 약 3배. 단 한 방으로 상대를 KO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넥브레이커. 이야, 요런 DDT 또는 넥브레이커 WWE 기술이 이게 실제로 나온 거거든요. 쉽지 않네요. 세터 테이블은 뭐죠? 세터 테이블 프로레슬링 데스매치에서 종종 쓰이는 기법으로 테이블을 링 안이나 링 옆에 설치하는 후 상대 선수를 들어서 그곳에 맺혀 더 큰 고통을 선사한다. 이 데스매치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1대1 싸움 레벨을 떠나서 조금 중세 시대적인 것 같거든요. 공성전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나름 그래도 이게 오히려 낭만이 있네요. 어떤 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좀 한판 해라. 좀 그냥 그렇죠. let it out, bro. let it out. 그냥 let it out 해라. 요런 감성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쓰러진 상태에서 때리는 건 좀 비인권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지하는 분 깔끔한 모습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조금 더 쇼 감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WWE에 가깝습니다. 그쵸. 요거는 WWE에 가까워요. UFC에 맞아요. 이건 MMA예요, 실제로. 한국 싸움은 그래도 좀 WWE 쪽에 가깝죠. 좀 공중부양하고 배를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함으로 쓰고. 그리고 한국 이제 아버지들도 이제 보통 이제 아들을 뭐 체벌하고 이럴 때 엄마가 많이 체벌을 하는데 아빠가 가끔 하려면 무섭거든요. 근데 아빠가 실질적인 체벌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쵸. 이 정도 레벨 이 정도 레벨이에요. 왜냐면 이제 결국 유교 베이스의 국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회에서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강기가 선생님도 아까 그 시그널링은 먼저 하고 일단. 네네 강기가 선생님도 아까 그 슬래지 해머 들고 그걸로 누구를 뭐 휘두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들고 뭔가 느낌만. 이걸로 뭐 실질적으로 휘두르진 끝까지 간다 요거죠. 그쵸. 나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건데. 나 좀 말려줘. 까지 이제 무의식적인 배경에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다른 나라들 한번 갈까요? 월드컵으로 일단 제가 봤을 때 한국은 WWE고 네네네. 우크라이나는 UFC가 맞았어요. 그 이제 일본 한번 봅시다. 바로 옆 나라 일본으로 일본 것도 가볼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요거는 인도. 요건 인도네요. 이건 뭐죠? 여기 UFC인데? 공성전. 근데 던지는 게 뭡니까 이거? 파이프 같은 걸 던지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인도 마이크 스탠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랑 한국 쪽은 크리켓을 하시네 이분들은. 예. 우크라이나랑 이제 한국 쪽은 철권의 스티브라든지 그라가스적인 좀 근접전이 많은데 여긴 좀 원딜 쪽이네요. 그니까요. 약간 스나이핑, 약간 징크스 느낌. 케이틀린 거가
케이틀린 느낌. 네, 네네. 케이틀린이 많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좀 인도 분들이 IQ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마 싸우는 것도 좀 스마트하게 뭔가 사실은 나는 공격을 하고 나는 안 맞는 방법은 원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던질 때도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우주물리학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궤도를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들 그리고 확실히 무기를 많이 현질을 하시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그냥 휘두르는 쇼 레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던졌다는 거에서 좀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분은 뭐죠? 제시 만투라 누구죠? He's actually like legendary WWE and a very like a credit. 벤츄라. He was the senator or congressman of Minnesota and also one of the OG conspiracy theory guys. 그러게 생겼네요, 분이. 예. 일단 음모론 좋아하시고. 근데 왜 음모론자들은 대머리가 많은 겁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은 거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SBS TV의 탈모 비율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4명 중에 2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 분은 뭐죠? 한덕대 하시네, 이분도. 케인. 케인? WWE 케인. WWE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장 입고. 시장. 근데 이 WWE 이쪽에서 바디베이딩 WWE 이쪽에서 이게 정계 출마하시는 분이 많네. 야, 근데 케인 마스크 벗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M자 심하시네. 예. 저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죽는다는 소리 있었는데 지금 잘 활동하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도도 봤으니까 조금 그 옆 나라 일본으로 한번 가시죠. 일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강대국들이 이제 그런 이 선진국들은 많이 싸우진 않아요. 특히 북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로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막 좀 영국은 좀 이제 말싸움으로 많이 갈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뒷배에서 흑마법 주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로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일본, 네네네. 그리고 또 대만. 우크라이나, 대만 좀 아시아 계열들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히트가 스모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제 컨텐츠 연구를 위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네. 1위가 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만. 2위가 우크라이나, 3위가 한국이었습니다. 네네. 클립을 제가 아마 공유를 해놨을 겁니다. 디스코드 에피소드 방에. 격투작으로 병한 대만 국회. 뭐 들고 튀시는데? 법안을 들고 도망.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갑자기 후디 쓰신 분이 지금 의원 6명. 오 쉣. 의원 6명 병원행. 던지기. WWE가 나왔어요. 던지기. 와. 이야, 여기 뜨겁네요. 네. 한국은 그래도 병원행은 많진 않은데. 예, 그렇네요. 정부 견제 법안 처리 두고 갈등. 왕메이 의원님. 근데 이거 뭐 조금 더 사이드로 보자면 사실은 이런 싸움이 없는 나라들을 검색했을 때 쿠바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나오더라고요. 독재적인 국가들.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싸움이 뭔가 저는 그냥 어떻게 나란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의 징표라고 봐야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뭔가 어쨌든 어떤 정당이나 어떤 법안을 위해서를 떠나서 이런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민주적이라고도 보여요. 이건 특권이에요. 예.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저런 신성한 곳에서 저런 액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굉장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조금 이런 파이팅 씬에서 한국이 그래도 좀 유망하다는 게 조금 격투 전문가로서 좀 자랑스럽고. 피지컬 100 아시아 또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조속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다음 넘어가시죠. 최근에 뭐 영화 부고니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저번 돌로로 네네네. 음모론을 한창 제가 펼쳤잖아요. 예. 다양한 음모론들은 펼쳤는데 이번에 부고니아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주말에. 뭔 내용입니까 이거? 요게 이제 케미컬 회사 이런 제약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가 또 제가 제약 회사 이제 불신론자 옛날에 이제 너무 극한으로 가가지고 이제 계란으로 머리까지 감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제약회사를 불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네. 저를 대변하는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이 메인 캐릭터가 이제 정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정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벌꿀 채취하고 뭐 요런 캐릭터인데 이런 화학 물질, 제약 회사 요런 거에 이제 어머니가 임상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마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강한 주인공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캐릭터가 이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음모론에 이제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그거에 모든 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예. 막 그렇게 아픔까지는 없는데 네네네.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하는데 그 하는 그 음모론을 품는 그 회사가 네네네. 굉장히 큰 제약 회사예요.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제약 회사의 대표가 저 엠마 스톤 캐릭터예요. 저 여자 캐릭터. 네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가 이제 얘를 납치를 합니다. 그 메인 아, 캐릭터가. 엠마 스톤을 납치한다는 엠마 스톤을 거죠? 납치를 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엠마 스톤이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안드로메다 성에서 내려온 외계인이라 네네네. 제가 이제 지구를 멸망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 이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네, 그런 네네네. 음모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뭐 제약 회사나 이런 케미컬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지구를 멸망시키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벌들을 없애고 이런 이코시스템을 없애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제약 회사들을 주입을 해서 백신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변형을 시킨다. 결국에 그래서 지구의 종말까지 간다. 라는 게 이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스포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메인 아크가 제가 진짜 외계인이냐 아니냐, 그냥 제가 정병이냐 아니면 진짜냐, 요거가 이제 전반적인 아크입니다. 그래서 엔딩이 뭡니까? 엔딩 스포 해드려요? 아니,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게 원래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 이제 한국 영화 아닙니까? 한국 영화 리메이크예요. 아니, 스포 말고 조금 더 뭐 서툴하게 조금 알려주시죠. 서툴하게 외계인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네네네. 이게 진짜 외계인인가? 아니면 네. 제가 그냥 정병인가? 네네네. 이거에 계속 이제 오디언스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정병이네. 재밌겠는데? 진스타네. 또 하다가 갑자기 외계인이네. 외계인인가? 하는 하는 막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정병 월드의 초대라는 거네요. 그 그쵸.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얘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말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냥 미쳤구나. 음. 정신 나갔네. 왜냐면 이제 그 서사가 있으니까. 네네. 부모님이 이제 아픈 이런 과거나 이런 음흠. 서사가 있고, 그 옆에 같이 이런 걸 모든 거를 그 동참하는 친구가 그 좀 발달 장애가 있는 어떤 사촌 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이게 좀 신빙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제 발달 장애인 친구랑 어떤 음모론에 미친 한 친구, 요렇게 둘이서 껍데기만 보면 약간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일단 네네. 보면 왜 뚱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러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네. 알고 보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영화를 시청을 하시겠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누구랑 보셨습니까? 있어요. 오. 네, 영화 뭐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네네네. 일단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요게 진짜 정병인가? 라는 게 저의 지금 키 주제거든요. 저는 아직 그 영화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영화의 결말은 중요하진 않아요. 네네. 그 영화의 결말이 이 엠마 스톤이 진짜 외계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게 팩트냐는 거죠. 외계인이 아니요. 뭐가? 그런 제약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마느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외계인이라는 건 상징적이라고 봐요. 음. 어떤 수준의 메타포입니다. 왜냐면 너무 다큐적으로 가면은 스탠리 큐브릭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좀 네네. 그냥 메타포예요. 그냥 외계인이에요 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푼 거야. 그냥 이거 장난, 조크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낸 거야. 절대 진심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사실 그 뒤에 진짜 미닝은 요 외계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구의 종말을 원하는 그런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피터 그런 틸. 피규어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저번 네네네. 이제 편에 이제 연장선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 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터커 칼슨. 네. Lines in the sky that we have all seen. They're sprayed particulate dispersion. Bottom line is, when we have up-close film footage of these aircraft at altitude with nozzles visible turning dispersions on and off. 캠트레일. 요거는 저는 안 믿을래요. 캠트레일은. 끝까지 보세요. 예. Altitude, we found exactly what we knew we would find, starting with aluminum nanoparticles. Bioavailable freeform aluminum is toxic to all life, period. That element is named in numerous climate engineering patents as part of a geoengineering dispersion element. This elephant in the sky that we are told is a conspiracy theory is exactly what the entire global climate science community says we need to deploy immediately to slow down the warming of the plane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캠트레일이 모르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제트기가 이렇게 막 공중에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원래 이게 라인이 땁니다. 그쵸. 예, 제트기를 따로 이렇게 슉 트레일이 생겨요. 네네네. 근데 요거가 이제 원래 이제 그냥 과학계에서는 수증기다. 이제 가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증기가 나오고 이제 발자취 정도. 워터 베이퍼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게 물에 어떠한 물이 그냥 공기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레일이 남는다. 요건데 이제 계속 몇십 년간 사실 많은 이런 음모론자들이 저거에서 뭔가 있다.
왜냐면 수증기가 저렇게 오래 갈 리가 없다라는 거야. 20분씩 자치가 남겨져 있으니까 이 라인이 쭉 그려져 있으니까 저기에 뭔가가 있는 거다. 케미컬들을 저걸로 뿌리는 거다. 네네. 요런 이제 음모론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 사람이 이제 저도 이게 캠트레이라고 하면 일단 모든 과학계가 등을 돌립니다. 예, 저도 지금 등을 돌렸어요. 일단 네네. 캠트레이 나오면은 에이 거의 그냥 지구 평평론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쵸. 거의 그 비슷한 정도로 레벨입니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음모론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터커 칼슨이 이번에 이제 얘기를 나와서 제가 봤는데 이분은 꽤 리짓한 분인데. 이분 리짓하신 분이죠. 그래서 네네. 내가 보면서 이게 진짠가? 진짠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저런 식으로 막 알루미늄 뭐 이런 톡식 파티클을 해가지고 네네.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페스티사이드 살충제를 막 네네. 뿌리는 뭐 요런 것도 있고 막 요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번 내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뭐가 나왔냐면 네네. 실제로 미국 정부 Department of Defense에서 네네. 이런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설국 열차 보셨어요? 네네네. 설국 열차가 뭐예요? 글로벌 워밍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 이제 나라를 차갑게 만들어야 돼.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 낮추자. 영린 음악을 틀어야 되는. 그래서 무슨 이런 막그 냉각기 이런 거를 막 세계에 뿌린단 말이야. 네네네. 이런 막 그런 저런 제트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냉각을 해. 전 세계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아이스에이지로 빠져들어. 너무 추워졌다. 너무 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의 어떤 기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두바이 이런 데서 인공 강우를 실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내가 팩트를 내가 알려줄게. 오퍼레이션 파파이를 치면은 이게 뭐냐면요. Operation Popeye, Soba Popeye, Project Soba Controlled Popeye? Weather Popeye Motor Pool Intermediate was a military cloud seeding project carried out by the U.S. Air Force during the Vietnam War in 1967 to 1972.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네네. 월남 전쟁이 있을 때 예. 이제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 일부러 얘네가 더 비를 많이만 그 몬순 시즌을 그러니까 장마철이죠. 장마를 길게 하려고 네네. 물을 막 그 클라우드를 시딩을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기술을 만든 거야. 구름을 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날씨를 조종하는 거지. 네네. 근데 이거 실전에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구 개발에 그친 겁니까? 여기에 carried out by the U.S. Air Force during the Vietnam War in 1960. 실제로? 5년 동안 했다라는 거야. This 했다. highly classified program attempted to extend the monsoon season over specific areas of Ho Chi Minh Trail to disrupt North Vietnamese military supplies by softening road surfaces and causing landslides. 이게 실제로 디클래시파이가 된 어떠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요거는 근데 팩트네요, 근데?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197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1976년에 내가 디스코드에 보낸 게 있어요. 그 디스코드에 보낸 게 뭐냐면 Environmental Modification Treaty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어지러워지는데. 협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is the convention of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무기로 사용하는 거를 금지시키는 거야. 아하, 네네네. 그러니까 environmental modification.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환경을 조종하는 그런 예. 테크닉들을 금지시킨다. 불법화를 시킨 거야. 금지를 시킨 거야. 좋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Signed in 1977, effective environmental manipulation. 그러니까 environmental manipulation이 cause widespread, long-lasting, severe effects such as flooding or other damage. Notes Wikipedia and this ICRC fact sheet. 뭔 그러니까 뜻입니까? 저걸로 인해서 실제로 막 허리케인이라든지 네. 플러딩이 뭐니? 홍수죠. 네네. 홍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금지시킨다는 법안인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뭐 금지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일단 정보를 100% 믿을 수는 없고 이게 사기업들이 또 나왔어요. 아하. 클라이밋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레인 메이킹을 하고 클라이드 시딩을 하는 아직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밀리터리 택틱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건데 네네네. 아직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좋게 쓰이면 좋겠네요. 뭐 얘네 명목은 Restoring Ecosystem 이건데 여기 이제 그 터커 칼슨에 나온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뭐 설국 열차처럼 네네. 이런 막 냉각기를 돌려가지고 온도를 낮춘다거나 일부러 막 여기 이제 뭐 비가 안 오니까 여기에 구름을 심어가지고 뭐 비를 만듭시다 네네. 이런 걸로 이제 좋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클레임은 나도 이게 100%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인바이러먼트를 훨씬 더 데미지하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의 클레임이에요.
네네. 예, 이게 recent advances in radar algorithms, weather modeling, and unmanned aerial systems have transformed cloud seeding into a viable, scalable pursuit with 클라우드 시딩. demonstrable results. 그래서- 오금 저리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동부에서 막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한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네네네. 카타리나 뭐 이런 거, 카트리나인가? 뭐 아무튼 뭐 엄청 큰 이런 태풍, 뭐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인명 피해가 대박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샌디훅도 있고. 샌디훅은 샌디훅은 총기 사건이고. 아하. 샌디훅은 총기 사건이고. 샌디 나 그 뉴저지 살았을 때 태풍 그때 한번 크게 큰 거 온 적 있는데 그 이름 아, 뭐였더라? Yeah, what was that big typhoon it hit New Jersey? 뉴저지 타이푼 한번 쳐주세요. 샌디? It was like 허리케인 샌디. 뭐 샌디였어요. 샌디 샌디훅은 아니다. 샌디 죄송합니다. 훅은 알렉스 존스가 이제 나락으로 간 그런 거고요. 허리케인 죄송합니다. 샌디. 네, 허리케인 샌디도 있고. 근데 아무튼 요거는 얼마나 이거는 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줄지 모르겠는데 요것들도 컨트롤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클레임이었어. 아하. 왜냐면 갑자기 이제 허리케인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긴 그 합니다. 이후에 그 뭐 전 세계적으로 클라이밋이 갑자기 익스트림한 클라이밋들이 많이 일어난다. 뭐 네. 1월에 텍사스에 갑자기 막 눈보라가 온다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네네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다른 음모론이긴 한데 인공 강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음모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한때 이게 작년인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야. 예. 우리나라에. 그리고 막 클라우드가 너무 많이 이런 건데 갑자기 인공구름 발원지가 한 군데서 나온다는 거였어. 저거 뭐야? 이거 주민해봐. 이거 뭐야? 뭔가 어디 약간 지붕 같은 데서 약간 가습기 쏘고 그게 저기 되는 것 같은데? 가습기가 갑자기 가습기 섬이 있다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어떠한 섬에 이게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타가지고 계속 서울로 이렇게 온다. 네네네. 한국에 이제 한반도로 계속 온다라는 게 어떠한 저기예요. 저 가습기가 저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해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았다. 가습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서울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 이런 일이 요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굉장히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이 그래프도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정병인지 이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뭐 DC 똥글 베이스라는 거를 저희 시청자분들도 감안하고 아니, 제가 재미로 이게 들어주세요. 실제 다른 릴스가 있었는데 뭐 내려갔더라고. 그래서 네네네. 뭐 근데 여기에서는 이번 강우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함. 특히 서해 방사능 물질 그대로 뭐 이거는 조금 이제 한 발짝 근데 더 가신 것 이게 같습니다. 너무 이거 들어가면은 그 바로 부고니아 주인공 되는 게 예. 저도 이제 그 미세먼지 한창 심했어가지고 미세먼지 디깅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스크를 써야 미세먼지를 안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미세먼지 그 DC 인사이드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고니아 주인공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똥글들을 읽다가 저도 끝까지 가셨잖아요. 네, 저도 뇌가 똥이 돼서 방독면을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실제로 방독면을 끼고 다녔어요. 제가 1, 2주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정병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인공 강우 이런 것도 이거 비 올 때마다 그럼 심장 벌렁벌렁 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냥 grain of salt, 그냥 어느 정도 신빙성을 100%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요런 일도 있었다. 하지만 팩트는 오퍼레이션 퍼파이는 리얼이었다. 이게 미국 정부에서 실제로 이거를 만든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 쓰였다.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건 팩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트리티까지 나왔다. 법안까지. 네네네네. 1976년에 요거는 네네.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캠트레일이나 이런 거가 너무 먼 어떤 정병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네. 이제 진짜 그냥 뭐 권리나 인권을 불사하고 전쟁에 내가 무조건 이기고 싶다면은 이걸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한국도 좀 이거 겨울 좀 덜 추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예, 더 이상 롱패딩을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심지어 지금 이런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들도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뭐 가뭄이 있는 지역들에 일부러 비를 내리게 만들고 그쵸. 그런 단기간적으로는 좋은 퍼포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예, 근데 예, 이게 예. 지구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 그쵸. 지금 계속 우리가 새로운 팩트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디파이를 하는 게 어떠한
빙하기가 높고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막 구름을 여기다 심었을 때 이게 어떠한 다른 구름들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바뀌고 뭐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테이크가 높죠. 네, 이거는 뭔가 하나 피스를 빼면은 젠가처럼 이게 막 확 무너질 수도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에 있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설국열차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설국열차가 제가 보니까 완전 정병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네.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인사이트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대처요? 예, 예. 뭐 우산 써야죠. 방독면 끼고 우산 써야죠. 아, 방독면 끼고. 그냥 기상 예보 보고 네네네. 그냥 하는 것밖에 없죠. 뭐. 근데 좀 무섭지 않아요? 클라우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네네네. 좀 무섭지 않나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 아. 그 중국에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아, 지금 그거 까도 안 예, 넘어지는 예, 거.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 요거 저도 보긴 했어요. 막 그 엄청 막 넘을 생각 안 하고 막 계속 막 싸우던데 거의?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인간적으로 걷고 있고 이게 인간이 이게 쓸모가 이거 있어지는 겁니까? 이거까지 만들어 버리면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요런 거는 별로 무섭진 않아. 아하.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페이스로 넘어오는 거는 딱히 그렇게 아이로봇 안 보셨습니까? 아이로봇 안 봤어요. 뛰는 거 봐요. 잘 뜁니다. 덤블링도 합니다. 춤도 춥니다. 서빙도 합니다. 근데 골반 전방 경사 있는데? 골반 전.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네네. 물리적인 거는 그렇게 아직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네네네. 좀 더 AI나 이런 게 무섭지.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좀 더 무서워요. 근데 여기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로봇은 모르겠어요. 딱히 아직 막 그렇게 무섭진 않고, 네네. 예, 조금은 저는 좀 더 아까 얘기한 이런 기후, 네네네. 예, 기후라든지 AI. 네네. 기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내일 수능입니다. 아, 오늘 촬영 날짜가 11월 12일이에요. 네네네. 예, 뭐 벌써 이제 촬영 이제 발송됐을 때는 다 결과 나왔을 텐데. 그러겠죠. 예, 그래도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쨌든 뭐 이제 가채점을 이제 보겠죠. 네. 집 와서. 그리고 엄마랑 같이 보겠죠. 그 엄마 나 몇 등급 받았어. 근데 이게 뭐 요즘도 솔직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고딩 때까지만 해도 이런 뭔가 집안의 자랑이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좀 압박이 좀 심했는데 요즘은 근데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호작가 좀 모르겠네요. 어때요? 좀 덜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들어간 것 대학교 같습니다. 압박?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네네. 전에 비해서. 심하면 더 심한 것 같은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그때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공부 말고는 연예인, 운동 선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뭐 유명한 직업 많잖아요. 뭐 크립토 투자자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BJ 할 수도 있고 유튜버 할 수 있는데 다 연예인 슬래시 뭐 스캐머? 스캐머 이런 거 같은데. 아 뭐 어쨌든 뭐 제 얘기는 네. 너무 뭐 진지로 가요? 아니면 유머로 가야 됩니까? 이거? 아, 뭐 둘 다 한번 섞어 주시죠. 예. 예, 좀 진머로 가자면은 고등학생 때는 정말 그 작은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학생일 때는 근데 내가 작은 사회에 있다는 걸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나 뭐 수업 끝나면 이삭 토스트 먹는데 그것도 사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스티튜션 그리고 사람들이 내 사회를 결정짓는 건데 그게 학교라면은 수능, 대학, 공부가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부라고. 아니 보이지, 물론 그때. 중요하죠. 그치. 근데 이제 수능에서 이제 뭐 성적이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나와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뭔가 좀 인식적인 오류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예 뭐 대학 안 나오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회 속에 있으면 그게 전부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런 안 좋은 뭔가 생각이나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DM에 이제 저 수능 많이 제 개인적인 DM으로 수능 뭐 보고 있는데 뭐 응원 좀 해주세요. 저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뭐 생각보다 작년 디스코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던 것 같아요. Q&A 하던 시절에. 수능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공부해야죠. 뭔 DM을 보내고 있어. 이틀 뒤 수능인데. 맞지 않습니까? 아, 저도 그래서 답장 안 했어요. 예. 괜히 답장하면은 또 해달라고 그럴까 봐. 괜히 그쵸, 이거에 그쵸. 시간 도파민 여기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한테 DM 받는 거에. 아니 수능 전날인데 오메가 사피엔 했는데 왜 DM을 보내? 지문 훑어봐야지. 그건 맞네. 예.
그건 좀 오류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뭐 네. 진짜 수능생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시고 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뭐 너무 클리셰적인 말이긴 하지만 성적 너무 안 좋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뭐 재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 삼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88이냐 89 차이야. 네. 예,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이게 예. 또 근데 사회 나오면 또 학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 제가 중요해요. 연예계 필드에서 안 중요한 겁니까? 아니 뭐 그러면서도 뭐 서울대면 빨아주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세중이 서울대라고 맨날 그냥 미스터 서울대라고 부르던데? 서울대는 빨아야지. 아니 그게 뭐야? 근데 뭐 다른 대학교다. 아 서울대 미만잡? 아 뭐 아니, 미만 서울대 잡이랑 미만은 무난 다 똑같다? 그러면은 벌써 근데 서울대는 넘버원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넘버원 인정하긴 해야 어쨌든 돼. 근데 뭐 기업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뭐 실제로 네. 학벌적으로 차별을 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있어. 좀 어느 대학 나오면 일을 좀 더 잘 본다 요런 그게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좀 어떻습니까? 서울대가 일을 잘 봐요. 아, 그 서울대 중에서도 그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컨설팅하고 뱅킹 많이 들어가는 그 동아리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나온 애들이 일을 잘 본다고 하더라고. 아 무슨 동아리죠? 뱅킹 동아리? 아 뭐가 있어. 뭐 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네네. 그 인재들을 완전히 육성하는 그 어떤 완전 타이트한 동아리가 있어. 그 학생 동아리인데 네네. 들어가기도 개어렵고 네네네. 거기서 나온 사람이랑 내가 한번 일을 해봤어. 네네네. 그 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일을 개 잘하더라고. 오호. 그리고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결국 음. 일을 나이스하게 해야 돼. 똑똑하게 해야지. 나이스하고 네, 네,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서울대 친구들이 확실히 뭔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막 이런 느낌이 없고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하시죠, 좋게 하시죠, 좀 요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능 높은 사람 특이죠. 예. 편안하게 진행하는 그럼 거. 서울대가 일 잘 본다. 근데 서울대 다니고 있는 세중이보다 고졸인 호로 씨가 근데 일을 좀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졸의 그렇긴 하죠. 고졸 신화인가요? 고졸 신화. 와, 이 사진 뭐야? 이거 수능 끝나고 1월 한 10 며칠인가? 예, 그때 예. 사진이에요. 그때 좀 오메가 3이 만났을 때 좀 어땠어요? 조금 팬들한테 잘해주지 않나요? 그때 되게 칠했거든요. 예, 예. 근데 약간 좀 그때 약간 든 생각이 좀 칠함을 속이고 있다. 좀 아, 약간 이 사람이 칠을 가짜다. 오버칠이 좀 있었어요. 오버칠 좀 어떤 면에서 오버칠을 좀? 칠, 아니 그냥 날씨 좋은 한남동인데 갑자기 약간 오늘 너무 날씨 좋지 않아요? God bless, God bless. 막 이거를 3,000번을 하면서 막 제가 그래서 팬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너무 고마워. 뭐 여러분이 있기에 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 경험이 기분 많이 좋았나? 아니 이 표정은 진짜 쪽팔린 건데 이거는. 이게 씨발 사진을 찍어줘도 욕을 처먹는 게 제 직업입니다. 날씨 좋고 시내 아니 축복 바이브 해도 띄워줬는데 예. 아니 수능 봤다 그래갖고 어린 피도 안 마른 애들 예. 바이브 띄워주려고 야 God bless 하고 해줬는데 이래도 욕을 처먹어요. 이래 뒤에서 이제 이 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해주면 안 되겠다. 그럼 뭐 뭐라고 합니까? 뭐 날씨 좋다고 뭐 내가 널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해? 요로가 예. 요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잘 찌르네요. 이거. 잘 찌르긴 해요. 네네네. 어쨌든 뭐 칠한 느낌이었다로 좋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그래서 부고니아 조금 더 다시 얘기 예, 돌아오고 예, 싶은 예, 게 예,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화는 끝나지 않았다. 그 영화 끝나지 않았어요. 커트는 내려가지 않았다. 커튼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전 세계를 지금 부고니아를 하고 있어요. 찍고 아, 예, 있어요, 예. 제가. 근데 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음모론 요런 키워드가 대중 레벨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어느 나라요? 옛날에 이제 막 10, 20년에 막 네네네. 음모론, 캠트레인 이런 얘기하고 하면은 4chan 이런 데서 그쵸. 활동하고 알렉스 커뮤니티, 존스 미친놈 믿는 커뮤니티다. 사람이었어요. 요런 네, 느낌이었죠. 미친놈이었어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영화들인데 그런 거 보고 막 이제 하면은 미친놈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다 음모론 얘기하고 네네네. 예,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 그런 얘기하고 심지어 굉장히 그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이런 테마로 나온다? 그렇긴 하네요. 예, 그렇긴 이게 뭔가 하네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컨셔스네스에 이 들어와 있다. 음모론이라는 게 엄청 자리 잡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어토리티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제. 이게 그 불신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게 메인스트림 어떠한 내러티브가 된 거지. 옛날에는 그냥 읽는 그 소스, 인포메이션 소스가 그냥 뉴스였어. 그쵸. 그냥 워싱턴 포스트 보면서 만약에 부고니아 저게 있었다고 쳐. 네. 어떠한 미친놈이 뭐 이런 CEO를 일이, 납치했습니다. CEO를 납치했다. 끝. 요거란 말이야. 그리고 혹은 그냥 아빠가 하는 얘기. 요 정도가 소스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않아. 근데 네. 올라온다면 이제 네거티브 프레이밍이 돼서 올라왔겠지. 근데 이제는 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판치는 거야. 그쵸. 릴스만 보더라도 뭐 이거는 좀 번외 얘기긴 한데 그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잖아. 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지금 컨스피러시가 또 굉장히 큰 게 있어요.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예, 요거 준비- 괜찮아. 요거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그 스네이크 아이 그러니까 찰리 컬크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1980년도인가 90년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찍은 영화가 있어. 스네이크 아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메인 암살당하는 캐릭터가 찰스 컬클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 예, 요거 릴스 쇼츠로 한번 찾아주세요. 네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한 같은 곳에 총을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뭐 하다가 암살 당하는 건데? 연설하다가? 그게 뭐냐면 무슨 박싱 매치야. 네네. 그 좀 비슷한 되게 퍼블릭 스페이스야.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영화의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찰스 컬클랜드가 어떤 국방부 보안 장관이야. 근데 이걸 한번 보자. 소리 좀 in 켜주세요. 1998 called Snake Eyes with Nicolas Cage. I'm pretty sure some of you guys have seen this. In the movie, they're at a boxing match. 난데? A politician is assassinated in the movie, and his name is Charles Kirkland. Okay, think about Charlie Kirk. This is very, very weird. Okay, he was shot on the left side of his neck. The film takes place on September 10th. Rob, that's the date of the No, fight. no, This is what we were talking about This yesterday. is what we were talking about yesterday. Rob, that's the poster. And then the boxer who's in on the plan, who's doing a diversion, he wakes up on the ring. His name is Tyler, like Tyler Robinson, and he's called the Executioner. Okay? Weird. And then the tropical storm that hits 잠시 in 일시 the 정지해주세요. film.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싱 경기를 본 찰스 컬클랜드가 똑같은 곳에 목에 총을 맞아서 암살을 당한 영화인데 그 복서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타일러, 이제 암살자 이름이고 실제 찰리 커크 암살자 그리고 그 사람의 닉네임이 엑스큐셔널, 사형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그 정확한 영화를 내가 보진 않았는데 조금 그래도 들여다봤어. 근데 뭐냐면은 그 국방부 장관이야. 그 저 찰스 컬클랜드가. 근데 무슨 팔레스타인의 무슨 기밀인가가 있어. 네네. 무슨 그래갖고 이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이 네네네. 사람이. 그래서 무슨 뭐 미사일 뭐 어떤 거를 수리하려고 했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암살을 당한 거야. 근데 그 날짜가 9월 10일이었어. 네네. 근데 찰리 컬크가 암살당한 날짜가 9월 10일이야. No way. 근데 이게 그 박싱 매치가 일어난 날짜랑 똑같아. No way. 근데 거기에 이제 저 뭐냐면은 저 그 아까 흑인 박서가 박싱을 하다가 갑자기 경기를 던져. 그냥 갑자기 페이크로 죽는 쓰러지는 척을 해. 네네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 네네네. 그 다음에 이목이 끌렸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찰스 컬클랜드 여기 왼쪽 목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죽인 거랑 비슷한 거잖아. 네네네네. 그 타일러라는 그 던진 박싱 매치 선수가 예. 그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다. 그리고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뭔가 수상하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그 날짜까지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what the fuck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50년 전이었어 봐. 찰리 컬크가 죽었어. 찰리 컬크 dies. 워싱턴 포스트에 뜨겠지. 네네. Nothing. 끝이야 그냥. 뭐 아쉽게 어떠한 슬프다. 정치계 인사가 암살당했습니다. 뭐 JFK가 그렇게 됐잖아. 사실은 그쵸. JFK가 암살당하고 그냥 뭐 어떤 미친놈이 암살했습니다. 끝이었잖아. 그걸 덮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 나 스네이크 아이즈 그거 봤는데 그거랑 똑같아.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그냥 기재에 깔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 음모론이라기에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완전히 콘크리트하게 뭔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연의 일치다 정도. 그러니까 뭔가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가 그냥 베스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의심인데. 네네네. 실제로 저 사람 뭐 그러면 스네이크 아이즈대로 뭐 찰리 컬크를 뭐 죽였 뭐 그거는 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트럼프 시간 여행자인데 그 100년 전에 나온 소설이 트럼프 그 똑같이 표현한 그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거 몰라요? 그건 제가 연장전에 풀겠습니다. 아. 네, 요거 로얼 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니콜라 테슬라 연구소를 들어간 사람이 전 CIA 요원인데 그 사람이 트럼프의 삼촌이고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풀 수 없는 정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번 연장전에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계인이 있어요.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